지금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생명 또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 전역의 응급실에서 17년 동안 직접 목격한 의료 응급 상황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저는 생사가 몇 초 만에 결정되는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건강했던 환자들의 손을 잡아왔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저녁 식사를 하다가 어떻게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가족들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제 응급실로 보내는 것,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평범해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부엌에 숨어 있는 것 말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제가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콩과 생강을 함께 드셨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국에 넣어서였을 겁니다. 아마도 찌개에 넣어서였을 겁니다. 건강에 좋다고 들어서 콩 요리에 생강을 넣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만약 기억나신다면 다음에 나올 내용에 매우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3개월 전 박 씨라는 68세 여성이 새벽 2시에 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그녀는 통증으로 몸을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복부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울면서 저희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박 씨는 불과 6시간 전에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콩찌개였습니다. 생강이 소화에 좋다고 인터넷에서 읽어서 생강을 더 넣으셨다고 합니다. 자정이 되자 그녀는 자신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전에는 73세의 이 씨가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심각한 위장장애, 급성염증. 그의 아내가 바닥에 쓰러진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점심으로 생강차와 함께 콩죽을 드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잘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달에는 59세의 초혜 씨, 그 전 달에는 65세의 정 씨.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전역의 가정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위험한 상호작용이며 거의 아무도 이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님, 저는 전에 콩과 생강을 함께 먹어봤는데 괜찮았어요.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응은 모든 사람에게 매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일어나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응급 의료 개입이 필요할 만큼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길 간청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콩, 특히 특정 품종의 콩에는 특정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물질이 특정 조건에서 소화기관에서 결합하면 장 내벽에 심각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갑작스럽고 극심한 위장장애이며 몇 시간 내에 의료 응급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에서 저는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어떤 콩 품종이 가장 위험한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조합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시한폭탄이 되는 중요한 시간대를 밝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입니다. 바로 지금. 다음 식사 전에. 다음 냄비에 국을 끓이기 전에.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이 정보는 17년의 임상 경험, 의학 연구,
그리고 이 교훈을 가장 힘든 방법으로 배운 실제 환자들의 실제 이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생명 또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이며 17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을 떨게 만들 만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장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염증이 생긴 것을 발견한 환자들의 손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한국 부엌에서 너무나 무해하고 너무나 흔한 조합이어서 제가 처음 이 패턴을 확인했을 때 제 동료들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콩과 생강, 이 둘이 함께 있으면 소화기관에 조용한 시한폭탄을 만듭니다. 이것을 무시하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생강차와 함께 콩국을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팥죽을 드신 후 생강꿀물을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기 때문에 생강 육수를 마시면서 된장찌개를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다음에 나올 모든 말을 하나하나 들으셔야 합니다. 응급실에서 우리는 매년 약 230건의 사례를 봅니다. 환자들이 갑작스럽고 격렬한 위장장애로 도착하는 경우입니다. 심한 경련, 멈출 수 없는 구토, 식사 후 40분 이내에 나타나는 장염증. 이 환자들은 통증으로 몸을 구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앰뷸런스로 도착합니다. 일부는 쇼크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추적해보면 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생강과 함께 섭취한 콩. 왜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의료 응급 상황인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생강의 날카롭고 타는 듯한 맛과 약용 특성을 주는 화학물질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화합물은 유익합니다. 메스꺼움을 줄이고 염증과 싸웁니다. 생강은 소화를 촉진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콩류에 들어있는 특정 단백질, 특히 렉틴과 단백질 분해의 억제제를 만나면 위산 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반응은 연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진저롤은 실제로 콩의 렉틴이 장벽에 결합하는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보통은 우리 장이 어느 정도의 렉틴 노출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화 효소가 이를 분해합니다. 하지만 진저롤 화합물에 의해 강화되면 이 렉틴들은 장 내벽 세포에 평소보다 3배나 강하게 달라붙습니다. 면역 체계는 이것을 침입으로 감지합니다.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장 내벽이 부어오릅니다. 체액이 장으로 몰려듭니다. 몸이 독소로 인식한 것을 배출하려 하면서 배가 심하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식중독이 아닙니다. 지난 3시간 이내에 이 조합을 섭취했다면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화학 반응입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들은 상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신선하고 잘 조리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68세 여성 환자가 새벽 2시에 응급실로 왔습니다. 그녀는 저녁 6시에 집에서 만든 된장찌개를 먹었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8시에 생강차를 2잔 마셨습니다. 자정이 되자 너무 심하게 구토를 해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딸이 당황해서 차로 데리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장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통증 수준은 10점 만점에 9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는 55세 남성이 서울의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점심은 흰 강낭콩이 들어간 순두부찌개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맛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형수가 식후에 신선한 생강 음료를 대접했는데 이는 전통적인 환대의 표시였습니다. 90분 이내에 그는 너무 심한 경련을 경험해서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이 응급 서비스에 전화했습니다. 저희에게 도착했을 때 그의 혈압은 통증과 탈수로 인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것들은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매달 보는 패턴입니다. 비극적인 것은 이 두 사람과 그들과 같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위험한 조합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조합이 왜 그토록 파괴적으로 위험한지 정확한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콩과 생강을 함께 먹으면 소화기관 내부에서 파국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생강의 진저롤, 이것은 생강에 매운맛을 주는 활성 화합물인데 콩류에서 발견되는 렉틴이라는 특정 단백질과 즉시 상호작용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화학 반응입니다. 이 조합을 섭취한 후 30분에서 45분 이내에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저롤이 콩의 렉틴 단백질에 달라붙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렉틴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활성화된 렉틴은 소장 내벽에 극도로 공격적으로 달라붙습니다. 장벽이 거의 즉시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연쇄 반응을 유발합니다. 몸이 비상 신호를 보냅니다. 백혈구가 그 부위로 급히 이동합니다. 소화기관이 위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훨씬 더 나빠집니다. 염증은 국소적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소화관을 통해 빠르게 퍼집니다. 2시간 이내에 환자들은 심각한 위장장애를 경험합니다. 증상은 분명합니다. 하복부에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통증, 마치 임신 6개월처럼 보이게 만드는 갑작스러운 복부 팽만, 몸을 구부리게 만드는 심한 경련, 식은땀,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메스꺼움. 저는 응급실에서 이 특정 반응에 200건이 넘는 사례를 치료했습니다. 200건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조합이 위험하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콩과 생강이 각각 몸에 좋으니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이런 가정이 그들 중 일부의 생명을 거의 앗아갈 뻔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콩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록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적색 강낭콩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것은 진저롤과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는 특정 유형의 렉틴인 피토에마글루티닌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검은 콩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이 흰 강낭콩입니다. 병아리콩과 렌틸콩은 약간 덜 위험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녹두조차도 생강과 함께 충분히 섭취하면 이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시간대는 이것입니다. 콩을 먹기 전후 2시간 이내에 생강을 섭취할 때 반응이 가장 심하게 발생합니다. 이 2시간이 위험 구간입니다. 점심에 생강이 든 국을 먹고 단지 3시간 후 저녁에 된장찌개를 먹으면 의료 응급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몸이 아직 진저롤 처리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이 여전히 소화기관에서 순환하면서 콩 단백질과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도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뜨거운 음식은 이 반응을 증폭시킵니다. 많은 전통찌개와 국처럼 두 재료가 함께 가열되면 진저롤이 훨씬 더 반응성이 높아집니다. 열은 분자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렉틴과 더 공격적으로 결합합니다. 이것이 제 응급 사례 대부분이 차가운 샐러드가 아닌 뜨거운 음식과 관련이 있는 이유입니다. 증상이 심각해지기 전에 경고 신호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증상은 보통 입안에 이상한 금속 맛입니다. 이것은 섭취 후 약 20분에서 30분 후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 갈비뼈 바로 아래 상복부에 가벼운 불편함이 옵니다. 콩과 생강을 함께 먹은 후 이 두 가지 증상을 느끼면 이 반응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많이 마시십시오. 다른 것은 먹지 마십시오. 다음 3시간 동안 자신을 면밀히 관찰하십시오.
이 정보는 예방 가능한 의료응급 상황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이 지식을 오늘 당장 집안의 모든 사람과 공유하세요. 지금 당장요.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제 이 조합이 왜 그토록 위험한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떤 종류의 콩이 몇 시간 내에 응급실로 가게 만드는지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밤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생강의 진저롤은 강력한 생리활성 화합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돕습니다. 하지만 의학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진저롤이 콩에 다량 농축되어 있는 렉틴이라는 특정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기관 내부에서 재앙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진저롤이 이 렉틴과 결합하여 장 내벽이 인식할 수 없는 새로운 화합물을 만듭니다. 당신의 몸은 즉시 이것을 외부 침입자로 간주합니다. 30분에서 90분 이내에 면역 체계가 장에서 직접 공격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이 반응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장 내벽이 너무 빠르게 염증을 일으켜 환자들은 심한 경련, 격렬한 메스꺼움, 그리고 최악의 경우 장출혈을 경험합니다. 한 환자,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68살 여성이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거의 서 있을 수 없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아침에 생강차와 함께 팥죽을 드셨습니다. 점심때쯤 통증으로 몸을 구부리고 계셨습니다. 장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10배나 높았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음식 불내증이 아닙니다. 급성 의학적 위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콩이 똑같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강낭콩에는 이러한 반응성 렉틴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검은 콩과 흰 강낭콩이 두 번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생강이나 생강가루와 결합하면 위장에 시한폭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3명의 환자를 치료했는데 모두 65세 이상이었고 서울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왔으며 생강으로 양념한 강낭콩 찌개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모두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대두와 녹두는 렉틴 수치가 낮지만 특정 조건에서 생강과 결합하면 여전히 위험합니다. 콩이 덜 익으면 렉틴 농도가 높게 유지됩니다. 콩이 여전히 뜨거울 때 생강을 넣으면 진저롤이 더 활성화되어 더 공격적으로 결합합니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 조합이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한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생성이 감소합니다. 위산은 일반적으로 렉틴과 진저롤이 상호작용하기 전에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 되면 위산이 종종 너무 약해서 이 반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젊은 사람들은 콩과 생강을 함께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데 당신 나이에는 응급실에 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살 퇴직교사 최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한 식단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집에서 만든 된장국을 먹고 바로 생강차를 마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2달 동안 가벼운 불편함을 느꼈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심한장 염증과 탈수로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검사 결과 소화관 전체에 염증이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나흘을 보냈습니다. 이 반응을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식사 전입니다. 화합물이 위장에서 결합하면 즉시 손상이 시작됩니다. 제산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물로 희석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선택은 염증 반응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장 내벽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을 확인하세요. 말린 콩과 생강 뿌리가 서로 가까이 있습니까?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콩 요리에 생강을 정기적으로 넣습니까?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 이 조합이 왜 그토록 위험한지, 그리고 콩과 생강이 위장에서 만나는 순간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콩과 생강을 함께 섭취하면, 특히 2시간 이내에 섭취하면 소화관에서 재앙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생강의 진저롤, 이것은 생강에 매운 열을 주는 활성화합물인데 콩류에서 발견되는 특정 단백질과 즉시 결합합니다. 구체적으로 렉틴과 피틴산에 대해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콩의 자연 방어 화합물입니다. 이 결합은 응급의학에서 우리가 급속 염증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15분에서 40분 이내에 장 내벽이 붓기 시작합니다. 소장벽이 염증을 일으키고 투과성이 됩니다. 이것은 가벼운 불편함이 아닙니다. 일어날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소장에는 육모라고 하는 수백만 개의 작은 손가락 모양 돌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영양소 흡수를 담당합니다. 생강콩, 화합물이 형성되면 이 섬세한 육모를 긁는 작은 유리 조각처럼 작용합니다. 염증 반응은 즉각적이고 심각합니다. 63 이상인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는 장 내벽이 젊었을 때보다 이미 얇아졌기 때문입니다. 소화 효소가 약합니다. 면역 반응이 느립니다.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이 시작되면 몸이 빨리 통제할 수 없습니다. 증상은 갑자기 시작됩니다. 먼저 위가 터질 것 같은 강렬한 복부 팽만감을 느낍니다. 그 다음 경련이 오는데 몸을 구부리게 하는 고통의 파도입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일부 환자는 위에서 장으로 이동하는 자결감을 설명합니다. 1시간 이내에 심한 설사가 시작되는데 진짜 위험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설사로 인한 급격한 수분 손실과 염증 반응이 합쳐져 혈압이 떨어집니다. 전해질 균형이 깨집니다. 노인 환자의 경우 이것이 심장 부정맥, 현기증, 낙상, 최악의 경우 완전한 심혈관 붕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콩이 똑같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붉은 강낭콩, 검은 콩, 그리고 대두입니다. 이들은 생강의 진저롤 성분과 반응하는 특정 렉틴을 가장 높은 농도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흰 강낭콩과 렌틸콩은 다소 덜 반응하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병가리콩은 중간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강의 양도 중요합니다. 생생강은 말린 생강 가루보다 훨씬 더 위험한데 생생강에는 활성 진저롤 성분이 최대 8배나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10g의 생생강, 즉 약 2.5cm 정도 크기의 생강 한 조각과 익힌 강낭콩 한 컵을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콩을 먹은 후 4시간 이내에 생강차나 생강사탕을 먹으면 여전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콩은 소화되는 동안 위와 소장에 최대 6시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생강이 들어오면 반응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중요한 시간대, 가장 위험한 시기는 콩을 먹기 30분 전부터 먹은 후 4시간까지입니다. 이 전체 시간 동안 어떤 형태의 생강이든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점심에 콩수프를 먹고 저녁에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생강차를 마신 환자들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자정이 되자 그들은 심한 위장장애, 탈수, 그리고 위험할 정도로 낮은 혈압으로 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이 반응으로 인한 장 염증은 하룻밤 사이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급성 증상이 지나간 후에도 장 내벽은 3일에서 7일 동안 손상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은 감염, 영양소 흡수 장애, 그리고 2차적 합병증에 취약해집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전통의학의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이것은 제가 매주 응급실에서 제 눈으로 직접 보는 실제 병리, 현상입니다. 이제 이 위험한 반응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밤중 응급실 방문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지식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을 이해하면 너무 늦기 전에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콩과 생강을 함께 먹으면 30분에서 90분 이내에 치명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 모두가 항염증 효과로 칭찬하는 그 강력한 화합물이 갑자기 여러분의 적이 됩니다. 이 진저롤은 즉시 콩류에서 발견되는 특정 단백질, 특히 콩의 고농도로 함유된 렉틴과 단백질 분해의 억제제와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 결합은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인식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분자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진짜 위험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의 위 내벽은 이 외부 단백질 복합체를 감지하고 응급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몸은 말 그대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스타민이 위 조직에 넘쳐납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이 장벽을 통해 급증합니다. 45분 이내에 환자들은 위가 안쪽에서 비틀리는 것 같은 느낌을 호소합니다. 통증은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강렬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염증은 이 반응의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새벽 2시에 사람들을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보내는 원인입니다. 그 진저롤 렉틴 복합체가 소장으로 이동하면 급성 장염이라고 불리는 것을 유발합니다. 이는 장 내벽에 심각한 염증을 의미합니다. 영양소를 흡수하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인 장 육모가 부어오르고 손상됩니다. 혈류에서 장강으로 체액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환자들이 심한 경련과 함께 갑작스럽고 폭발적인 설사를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시간에 대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조합을 먹은 순간부터 증상이 심각해지기 전까지 약 30분에서 90분이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첫 시간 동안은 괜찮다가 갑자기 통증으로 몸을 구부린다고 보고합니다. 다른 환자들은 20분 이내에 복부에서 이상한 열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차이는 세 가지 중요한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강을 먹었는지, 어떤 종류의 콩을 먹었는지, 그리고 꼼꼼히 씹었는지 빠르게 삼켰는지입니다. 가장 높은 위험을 초래하는 콩 종류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붉은 강낭콩은 진저롤과 가장 공격적으로 결합하는 렉틴인 피토에마 글루티닌을 가장 높은 농도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대로 익히지 않은 강낭콩 족개와 생생강 2티스푼을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검은 콩과 핀토콩이 그 뒤를 바짝 따릅니다. 변가리콩과 렌틸콩은 다소 안전하지만 상당한 양의 생강과 함께 먹으면 여전히 위험합니다. 최소한의 반응을 보이는 유일한 콩류는 녹두와 노란 완두콩이지만 저는 여전히 이들을 생강과 함께 먹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염증 반응은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함만 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65세 이상의 환자들에게 이 갑작스러운 장염증은 몇 시간 이내에 위험한 탈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해질 균형이 무너집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 반응으로 인해 너무 심하게 탈수된 나머지 즉시 정맥 수액 투여와 3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했던 노인 환자들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한 환자, 강남구에 사는 73세 여성은 급격한 수분 손실로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었고 넘어지면서 머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경고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갑작스러운 경련, 상복부에 타는 듯한 느낌, 과도한 침 분비 후 메스꺼움, 그리고 식은땀과 함께 급하게 화장실에 가야 할 필요성입니다. 콩과 생강을 함께 먹은 후 2시간 이내에 이러한 증상 중 2가지라도 경험하신다면 즉시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의료 도움을 받으십시오. 저절로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 이 조합을 그토록 위험하게 만드는 정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여 설명을 중단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콩과 생강을 함께 먹으면 30분에서 45분 이내에 치명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 이것이 생강의 매운맛과 따뜻한 효과를 내는 성분인데 이 성분들이 위산을 만나면 즉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생강 자체는 약효가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메스꺼움이나 혈액순환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생강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진저롤이 콩류에 들어있는 특정 단백질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콩에는 렉틴 단백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렉틴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이고 콩을 제대로 익혀서 단독으로 드시면 우리 몸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진저롤이 이 렉틴과 화학적으로 반응하면 장벽이 인식할 수 없는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면역체계는 이 새로운 화합물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몇 분 안에 장 내벽에서 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가벼운 염증이 아닙니다. 심각하고 급성인 염증 연쇄 반응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장벽이 평화로운 동네라고 상상해 보세요. 평소에는 콩이 지나가면 이웃들이 알아봅니다. 손을 흔들고 통과시킵니다. 생강이 따로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콩과 생강이 손을 잡고 함께 나타나면 면역체계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존재를 보게 됩니다. 경보가 울립니다. 동네 전체가 방어 태세에 들어갑니다. 그 방어가 바로 염증이고 부기이며 심한 경우에는 장 투과성 위기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콩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붉은 강낭콩입니다. 이 품종에는 피토헤마글루티닌이라는 특정 렉틴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저롤을 만나면 반응 강도가 다른 콩에 비해 3배나 증가합니다. 검은 콩이 두 번째로 위험합니다. 흥미롭게도 대두는 반응이 덜 심하지만 그래도 반응은 일어납니다. 저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팥죽 한 그릇에 생강차를 곁들여 드신 환자분들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2시간도 안 되어 응급실에 오셨는데 복부 팽만이 너무 심해서 마치 임신 6개월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2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식사 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위장에서 약간의 열감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합니다. 그냥 소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단계. 30분에서 60분 사이 열감이 자결감으로 변합니다.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구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3단계 60분에서 90분 사이 심한 경련이 시작됩니다. 이제 장에 완전히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4단계 90분에서 3시간 사이 전신 증상이 나타납니다. 열이 나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염증 반응으로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심한 경우에는 쇼크 상태에 빠지는 환자분들도 봤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시간대 골든타임이 바로 이래서 중요합니다. 1단계나 2단계 초기의 증상을 알아차리면 미지근한 물을 많이 마시면 반응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장 압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단계에 도달하면 응급 의료 처치가 필요합니다. 그 시점에서는 이미 염증 연쇄 반응이 시작됐고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수년간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 왔습니다. 패턴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화요일 저녁과 일요일 오후 이때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오십니다. 왜일까요? 한국 가정에서 전통적으로 콩 요리를 먹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뜻으로 가족들이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생강을 넣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아이러니입니다. 도우려고 하는데 응급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위험성을 이해하셨으니 여러분과 가족을 즉시 보호할 수 있는 정확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첫째, 절대 규칙입니다. 콩 요리를 드시기 전후 4시간 이내에는 절대 생강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 4시간이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콩이라고 하면 모든 콩류를 말합니다.
검은콩, 강낭콩, 병아리콩, 렌틸콩, 대두, 심지어 두부까지입니다. 생강의 진저롤은 소화기관에서 최대 4시간 동안 활성 상태를 유지하고 이 시간 동안 콩 단백질과 접촉하면 제가 앞서 설명한 위험한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둘째, 콩을 자주 드신다면 생강차를 일상에서 완전히 없애십시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소화를 돕기 위해 매일 아침 생강차를 드신다는 것을 압니다. 콩국이나 순두부찌개를 자주 드신다면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시간 관리가 안전하게 불가능합니다. 대신 곧 더 나은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김치와 반찬을 확인하십시오. 많은 한국 가정에서 발효 채소와 반찬에 무심코 생강을 넣습니다. 재료를 확인하십시오. 생강이 들어있다면 콩을 드시는 날에는 그 반찬을 먹지 마십시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넷째, 외식할 때는 항상 식당 직원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 콩찌개에 생강이 들어갔나요? 두부 요리 양념에 생강이 있나요? 한국 식당에서는 메뉴에 표시하지 않고 풍미를 위해 소량의 생강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이 간단한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안전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 없이 소화를 개선하고 음식에 따뜻함을 더하고 싶다면 이것들을 사용하십시오. 후추가 훌륭하고 콩 요리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마늘은 완전히 안전하고 실제로 콩의 영양 흡수를 향상시킵니다. 파, 참기름, 깨씨픈 모두 콩류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전통 한국 향신료이고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생강을 사랑하고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해결책이 있습니다. 특정 날을 생강날로 지정하고 다른 날을 콩날로 지정하십시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생강차와 생강 요리를 드시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콩국, 순두부찌개, 렌틸콩 반찬을 드십니다. 일요일에는 소화기관을 완전히 쉬게 하면서 간단한 밥과 채소 요리를 드십니다. 이 순환 방식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학과에서 일한 17년 동안 서울에서 저는 이와 똑같은 패턴이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두 음식 모두 건강에 좋은 줄 알았어요. 수년 동안 함께 먹어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들의 몸은 한계점에 도달했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통계 수치가 되지 마십시오. 고통스럽게 병원 침대에 누워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기다리지 마십시오. 답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듣고 난 직후 3가지를 즉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엌으로 가서 생강이 들어간 모든 식품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콩과 생강이 함께 들어간 모든 혼합 요리는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셋째,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들에게 이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자녀들, 배우자, 연로하신 부모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들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댓글에 콩과 생강을 분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십시오. 이 다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고통 없이 길고 건강한 삶을 살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이 오디오북을 아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이 정보는 생명을 구합니다. 매일 아침 두부, 아침 식사와 함께 생강차를 마시는 이웃도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생강을 넣은 콩국을 만드는 여동생도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오늘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제부터 식사에서 콩과 생강을 분리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콩 종류를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 박사님의 중요한 건강 발견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런 재료로 정기적으로 요리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